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16기 돛대의 우수민 이승현입니다. 네,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담배 언박싱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승현씨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 인사이드 타바코가 생각보다 많이 주목받을 줄은 몰랐어요. 특히 전에 올렸던 쇼츠들은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이번에도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많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저희 혹시 여기서 인트로 한번 찍고 갈까요? 어떻게? 일단 수민씨가 인사이드 하면 제가 타바코 오케이. 갈게요. 인사이드. 타바코! 저번 편에서는 일반적인 담배를 가지고 언박싱을 했죠?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물건을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전자담배. 승현씨는 전자담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가끔 길 가다 보면 담배가 아닌 기계 같은 걸 물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전자담배 맞죠? 네, 맞아요. 크게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액상형과 관련형, 이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담배잎을 피워서 태우는 연초와 다르게 액상형은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기화시켜서 흡입할 수 있게 만든 전자담배고, 관련형은 담배잎이 들어있는 관련을 태우지 않고 가열해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의 전자담배예요. 설명만 들어서 그런지 감이 잘 오진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제품을 보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가져온 이것은 편의점에서 흔히 판매하고 있는 일회용 전자담배예요. 일회용이요? 전자담배도 근데 일회용이 있나요? 네, 일반적인 액상형 담배는 액상을 기계 안에 리필해서 사용을 해야 하지만 일회용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2갑 분량의 액상을 다 쓰면 버려야 합니다. 충전도 되지 않고요. 그러면 다 쓰고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딱 봐도 재활용이 쉽지는 않아 보여가지고요. 놀랍게도 명확한 분리배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 케이스 어디에도 분리배출 방법은 적혀있지 않아요. 사용 후에 분해를 해서 배터리를 따로 버린다고 해도 잘못하면 폭발하거나 유해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폭발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자원회수도 불가능합니다. 좋은 방법이 생각난 것 같아요. 아예 담배를 안 피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네,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일회용 전자담배! 다시 봐도 백해 무익인 셈이네요. 그럼 담배 외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빨간색은 혹시 딸기 맛을 나타낸 건가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담배 이미지와는 다르게 생겼죠? 화려하게 생긴 디자인부터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저번 편에서도 다뤘던 가양 담배, 특히 가양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의 특징인 역한향이나 흡연 시 목다가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가양 전자담배 흡연 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 또한 존재해요. 그렇다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서 얼마나 해로운가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조사에서 연초에 비하면 유해물질이 덜 나온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019년에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요.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유해성 검사 또한 대부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니코틴이 들어있다는 점이죠. 니코틴에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긴장 같은 금단 증세가 올 수 있고 심장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다? 백해무익이다. 지금까지 액상형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관련형 전자담배를 알아보죠. 관련형 전자담배는 이렇게 기기와 관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담배값을 저번처럼 한번 뜯어볼까요? 네. 근데 저번에 어떻게 되셨죠? 생긴 거는 이렇게 연초처럼 생겼는데 연초보다는 조금 작게 생겼네요. 그렇죠. 이게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찌는 방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관련형을 이 기계 안에 이렇게 넣으면 관련을 가열하게 되고 가열을 되면서 나온 증기를 흡연하는 거죠.
그런데 태우는 게 아니라 찌는 방식이면 기존의 담배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대부분의 관련형 전자담배 제조사에서는 연기와 재가 없다는 이유로 인체에 덜 해롭다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관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젠과 같은 인체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어요. 타르 함유량 또한 일반 담배에 비해 더 높게 검출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덜 해롭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니코틴이 들어있다는 점이죠. 니코틴이 들어있으니 전자담배도 결국 담배입니다. 지금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그리고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승현 씨는 설명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나요? 혹시 전자담배는 간접 흡연의 위험성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전자담배도 간접 흡연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냄새나 연기는 적긴 하지만 일반 담배보다 초미세먼지를 12배나 더 많이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관련한 전자담배의 증기도 일반 담배와 성분이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냄새와 연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간접 흡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물론 관련형 전자담배 또한 법적으로 담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냄새와 연기가 적다는 전자담배 특성 때문에 액상형과 관련형 전자담배의 이용자 대부분이 금연구역에서 몰래 흡연을 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금연구역에서는 무조건 금연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자담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승현씨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워갔지만 가장 와닿았던 점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점이었어요. 더 맛있는 담배, 더 건강한 담배를 사는 것보다는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금연 서포터즈 16기 돛대와 함께한 인사이드 타바코였습니다.